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껏 가장 아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입을 다물었더라면 내 삶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말은 우리 안에 숨어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는 때때로 칼이 되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결국은 우리 자신을 찌르게 만들죠. 감정이 복받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잊습니다.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내 대신 꺼낸 말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야 하지 말 거리라는 후회의 문장 앞에 서게 되죠. 왜 가장 후회되는 말은 항상 말한 후에만 떠오를까요? 그건 말보다 침묵이 늦게 오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침묵은 내면의 소리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정말 나를 위한 말인가?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보호하려는 공격인가? 침묵은 이 질문들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틈입니다. 그 짧은 틈에서 당신은 말을 선택할 수도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주 그 말이 지나간 자리를 후회하며 돌아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그 말을 꺼내기 전 5초만 멈춰보세요. 당신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을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내면은 그 침묵 속에서 되살아나니까요. 그리고 침묵은요, 결코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면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선언이기도 해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참아내고 있나요? 그 말은 침묵보다 더 나은가요? 말이 떠오르려 할 때 당신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 5초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말은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조는 늘 숨결 속에 먼저 숨어 있어요. 가슴이 벌렁이고, 목이 마르고, 숨이 짧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이제 곧 말이 감정이라는 바람을 타고 쏟아져 나오겠구나.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관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입보다 먼저 당신의 숨을 들여다보세요. 숨이 조급해질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눈빛은 흐려지고 목소리는 나 아닌 누군가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고요 속에서 가장 맑은 시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시선은 자기 마음을 먼저 보는 힘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몰아붙이거나 억울한 말을 던질 때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장 해명하는 게 아니라 잠시 들이마시는 일입니다. 그 숨 한 번이 지금의 말을 막아주고 앞으로의 후회를 덜어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말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나다운 순간은 말이 아니라 침묵일 때 찾아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상대의 말 뒤에 있는 진짜 감정도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 곧바로 말로 대응하는 순간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 위에 침묵을 얻는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침묵은 이해가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숨을 쉬고 있나요? 그 숨결은 말로 이어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과 먼저 만났나요? 우리는 자주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 사과하라는 말,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말. 그 말들은 처음엔 방패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방패는 점점 무뎌져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사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그런 적 있죠? 분명히 나는 내 편이었는데 내가 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나조차 나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 말은 편이 아닙니다. 말은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처를 막을 수도 있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어요. 모욕은 상대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시작된다고요.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모욕을 거절한 것입니다. 침묵은 그 거절의 방식 중 가장 우아하고 가장 깊은 선택이에요. 말은 부서질 수 있지만 침묵은 깨어지지 않아요. 침묵은 시간을 끌어들이고 그 시간은 감정을 식히고 그 감정은 결국 말이 아닌 이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니체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가 당신을 더 명확히 말해준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가려서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당신은 가장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일수록, 소중한 감정일수록 침묵은 그 가치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지금도 당신의 입술 끝에 걸려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꼭 삼켜보세요. 그 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지 않는 당신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순간을 위한 것이고 침묵은 삶 전체를 위한 선택이니까요.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말하고, 더 크게 말하고, 더 똑똑하게 들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렇게 말이 많아질수록 진짜 마음은 잘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딘가 어색하고 속이 허전하고 뭔가 놓친 듯한 기분만 남습니다. 진심은 말이 없는 순간에 오히려 빛나요. 마주 앉아 침묵할 수 있는 관계.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어요. 친구란 같이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순간. 그건 곧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이에요. 우리는 왜 상대의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고 내 침묵을 오해받을까 두려워할까요? 그건 우리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마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은 나를 감추고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침묵은 그 어떤 가림막도 없이 나를 나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침묵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은 말보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 가만히 머무는 손끝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철학자들은 그걸 존재의 진실이라고 불렀어요. 존재는 말로 증명되지 않아요. 존재는 그저 거기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당신이 누군가와 갈등 중일 때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말은 벽일 뿐이에요. 그럴 땐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침묵을 함께 견뎌주세요. 그 시간은 어색하고 길게 느껴지겠지만 그 틈 사이로 진심이 스며들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고요한 이해였습니다. 지금 그 누구와도 말없이 앉아 함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향해 말을 던집니다. 내 뜻을 알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입장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 한 번쯤 멈추고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진짜 상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결국 나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인지, 많은 경우 우리가 내뱉는 말은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당화하려는 외침이에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넌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말해야 너도 느끼지 않겠어? 그 말들은 결국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절규에 가깝습니다. 노자는 말했어요.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요. 가장 깊은 진심은 오히려 조용하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일수록 그 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침묵하세요. 그 말이 상대를 향한 진심이라면 침묵 속에서 길을 찾아보세요. 말은 빠르지만 진심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말은 닿을 수 있지만 진심은 머물러야 합니다. 침묵은 진심이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침묵은 가장 성숙한 말이기도 해요. 침묵이 흐른 뒤에 오는 말은 급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상대를 뚫지 않아요. 대신 부드럽게 감싸고 천천히 스며듭니다. 지금 당신이 전하려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꼭 지금 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진심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닿을 수 있어요. 침묵은 언젠가 말이 되지만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침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은 이미 침묵 속에서 완성된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내가 더 많이 말하면 상대가 나를 더 이해할 거라고 말을 반복하고 예시를 들고 때로는 감정을 보태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상대는 귀를 닫고 표정은 굳어가고 당신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왜일까요? 말은 많아질수록 설명이 아니라 방어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진심은 절대 소리로 전달되지 않아요. 진심은 말이 아니라 침묵과 시선, 태도 속에서 흐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마주 앉아 마십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읽고 아들은 조용히 빵을 먹죠.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알아줘. 우리는 말 없이도 서로에게 말을 걸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은 상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틈이 되고 나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백이 됩니다. 니체는 말했어요. 말이 없는 곳에서 삶은 시작된다. 그 말은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오해 중이라면 말을 더하지 말고 하루만 침묵해 보세요. 그 침묵이 상대에게 생각할 여지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 상대를 움직이려 하지만 사실 진짜 변화는 말을 멈췄을 때 찾아옵니다. 침묵은 무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이 더는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가장 절실한 표현입니다. 그 침묵 안에서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듣고 당신은 스스로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떠들고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립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리에는 음악과 광고와 방송이 흘러넘치죠. 그 속에서 당신은 마지막으로 조용함을 느껴본 게 언제인가요? 고요는 외부가 멈춰야 오는 게 아닙니다. 고요는 내부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에요. 침묵이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강한 것은 물처럼 조용하다. 그 말은 부드럽고 낮은 것이 세상을 가장 깊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쏟아지고 있다면 말로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누구의 이해도 조언도 아니에요. 그저 고요입니다. 침묵이 당신 안에 들어와 말 못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도와줄 거예요. 침묵 속에서는 후회도 조금씩 작아지고 억울함도 멀어지고 당신 자신이 조금 더 분명히 보입니다. 고요는 거울이에요. 말이 멈춘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오롯한 존재입니다. 침묵은 다시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말하지 않음이라는 따뜻한 고요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말 걸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잃었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군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말부터 꺼냅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힘내라는 말밖에 못하겠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쩌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라는 공감도,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라는 약속도, 함께 있어줄게라는 다짐도 담겨 있어요. 니체는 말했어요. 위대한 감정은 항상 말이 없다. 그건 슬픔이든 사랑이든 진짜 깊은 감정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잃은 부모 앞에서 당신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 흘리는 친구에게 당신은 무슨 말로 그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엔 말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침묵, 말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시간, 그것이 진짜 언어가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어요. 말은 문이고 침묵은 그 문 안의 방이다. 말로 마음에 다가갈 수는 있지만 침묵 없이 그 마음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말을 먼저 꺼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의 고요 속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그 고요가 지나간 뒤 아주 짧은 한마디, 나는 내 곁에 있어. 그 말은 수많은 말보다 더 오래 기억될 거예요. 말은 순간을 채우지만 침묵은 마음을 채웁니다. 지금도 당신 곁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언가를 해주기보다 그저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장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가장 당신다웠나요? 어떤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침묵 속에서였나요?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언어적 존재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언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자신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에 묻혀 삽니다. 해야 할 말, 듣기 좋은 말, 상대를 배려한 말, 사회적으로 옳은 말. 그 틈에서 정작 나의 마음은 작아지고 가려지고 결국은 사라지기도 하죠. 침묵은 그 모든 말들에서 당신을 꺼내주는 공간이에요.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게 무엇인지, 그 느낌이 왜 생겼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오직 침묵만이 들려줄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말 걸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슨 말을 참는 중인가?
그 말은 누구에게 왜 하고 싶은 걸까? 그 질문에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조용히 그 침묵을 견디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말보다 더 분명한 언어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침묵은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훈련입니다. 그건 회피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정직한 응시예요. 말하지 않고도 당신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눈빛으로, 표정으로, 침묵으로 당신의 진심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고 더 깊이 전해집니다. 말로 정의되지 않는 당신, 침묵 안에서 더 또렷해지는 당신,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당신다운 당신입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거나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한마디를 더 보태려 하죠. 하지만 침묵은 비겁함도 회피도 아닙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한 태도이고 가장 용기 있는 표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묵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의 기준으로 입증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이기고 싶을 때 그 순간의 승리는 늘 마음의 패배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말로 지키려 했던 자존심은 침묵으로 다스려야만 진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입장을 밝혀라. 답을 내놔라. 감정을 설명하라. 하지만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야 더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도 사랑도 신뢰도 말이 아닌 시간과 침묵으로 자랍니다. 침묵은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예요. 침묵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에 더 크게 남는 것이 있어요. 침묵은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닿습니다. 말보다 천천히 도착하지만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울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말이 맴돈다면 그 말을 꺼내기 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는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는가? 아니면 단지 더 상처받은 내가 되는가? 만약 그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망설인다면 그건 말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을 꺼낼 진짜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더 따뜻한 방식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 당신 안에 스며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 당신 안에 스며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수많은 순간 속에서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